예, 개천절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의선 철교를 뜯은 북한과 동해를 누빈 미국의 전략자산 얘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군의 첨단 주력 무기들이 초음 출동했고 그제 윤석열 대통령도 유사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향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었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경의선 구간의 철교를 완전히 철거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B-1B 핵전략 폭격기들은 한밤중에 조선동해 상공으로 날아들어 우리 측 대상물들을 타격하기 위한 전쟁 연습에 미친 듯이 돌아치웠습니다. 미 본토에서 이륙한 미 전략 폭격기 B1이 F-15K의 호위를 받으며 진입하겠습니다. 현무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며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 중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경의선 철교. 이 얘기부터 하나하나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이거를 뜯는 작업을 북한이 시작했다. 이제 잠시 뒤에 구글어스로 본 사진 그것도 만나볼 텐데 이게 어떤 의미까지 있다고 해석을 저희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남북 교류의 상징적인 게 바로 이제 경의선이거든요. 예. 이쪽을 통해서 그동안 남북한의 어떤 방문객이라든지 지원 물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설파하고 난 다음부터 남북한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지우기를 나섰습니다. 우선 금강산 지역에 있는 예전에 우리가 여행 갔던 때 그때 있는 시설을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 있는 골프장까지 다 파헤쳤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남북 개성공단에 대한 이제 철거 작업이 시작된 거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개성공단에 있었던 남북교류협력 그 사무소 건물을 이제 폭파시키는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지금 보면 남북한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지우기, 특히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 지금 아예 이제 철로도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없애는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다 우리가 지원해서 지었던 그런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남북 간의 관계에 있었던 모든 것들 흔적을 지우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하나 지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 대변인 군사 전문가시니까 잠깐만 저희가 준비했던 화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게 저 위의 사진이 지난 2월 그러니까 이제 반년 전쯤이고 지난날 23일에 이 구글어스를 포착된 저 경의선 철교를 보면 밑에 이 기둥만 남아 있거든요. 저 작업을 계속 꾸준히 추진해 왔고 이제 앞으로 기둥도 없어지고 앞으로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철교가 임진강에 있는 경의선 철로입니다. 예. 예, 철교인데 6.25 전쟁 때 저게 다 파괴돼 가지고 있는 상태를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복원했습니다. 50년 만에 복원을 했던 저 경의선 맞습니다. 철교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의선 철도가 문산역까지 가 있는데 예. 통일되면 저리로 지나가야 하거든요. 예. 그걸 없애버린 것입니다. 통일의 희망을 다 제거한 것이죠. 여기 보면 김민석 대변인 여기 보면 이제 기둥만 남았고 50년 만에 복원됐던 그 상징 경의선 철교를 북한이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경의선의 육로에 지뢰 매설하는 것도 몇 번 포착이 됐었고 맞습니다. 철조망 설치한 것도 다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철교까지 뜯어낼 거라고는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북한하고 중국 단둥에 사이에 보면 단둥에서 압록강 건너가는 철교도 예. 굉장히 연결의 상징이거든요. 예. 이제 마지막 남은 철교까지 철거한 것이죠. 아마도 저 세 가지 일 중에서 경의선 철거가 가장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두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뢰 매설도 있고 주변 이제 환경이 예전부터 뭐 비옥한 옥토도 아니기 때문에 뭐 비무장지대여서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꽤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서 저 철교를 뜯어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겁니까? 예. 사실 지뢰 매설을 지금 8줄로 다 했거든요. 예. 육로에는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철교와 육로가 다 끊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육로 인근에 8줄로 지뢰를 매설했고 실제로 여기서 흙더미로 뭐 올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그 전조
증상과 정황은 있었는데 경의선 철교를 철거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뭔가 우리와 더 거리를 멀게 하라는 여러 시도 중에 하나가 통일부 얘기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따른 남북 단결 의지를 나타낸 거라는데 철려가 이제 식별되지 않는 그러면 남북 합의서가 33년 만에 파기될 가능성 이런 것도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남북 기본 합의서가 1991년도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제 그때 체결이 됐습니다. 예. 그때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주로 25조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남북한 교류라든지 그다음에 조국 통일 3대 원칙 이걸 이제 다시 한번 확약을 했고 예. 또 불가침 조약 즉 남북 간에 이제 불가침 침략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과 함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한다. 그러니까 이 기본 합의서를 근거로 해서 이듬해 뭐가 있냐면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예. 남북 간의 어떤 비핵화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결국 남북 간의 어떤 관계의 어떤 가장 근간을 형성하는 게 바로 이 91년도에 정원식 당시 국무총리와 영영묵 북한 총리가 맺었던 바로 이 협약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남북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6.15 남북 정상회담 선언이라든지 등등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폐기가 되면서 이제 기본 합의서까지 폐기가 되면 예. 남북 간 관계에서 협약으로 맺었던 모든 부분들의 어떤 원론적인 것들이 이제 다 무력화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북한은 이제 이런 어떤 법적 제도적인 어떤 철거와 함께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어떤 저런 철거를 이루어내는 게 예. 물론 우리를 겨냥해서 하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예. 실제로 저는 북한 주민들을 겨냥하는 측면도 있다. 즉 뭐냐면 내부 결속입니다. 그나마 북한 주민들이 그래도 앞으로 남북 관계의 어떤 통일이 되면 우리도 좀 살기 좋아질 것이다. 우리가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대하지 마라. 이제 더 이상 남한은 우리의 국가가 통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저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통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없애겠다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뭐라도 하나 남겨두면 그래도 그게 근거가 돼서 이제 앞으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치러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제 통일하지 맙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두 국가론이요. 그렇죠. 바로 그게 이제 북한 내부 조치와 함께 남한 내에서도 사실상 어떤 면에서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그동안 통일운동을 해왔던 세력들도 이제는 통일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런 예.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징하는 바가 크다. 경의선 철교를 뜯어낸다. 실제로 그랬다. 여기 개성공단과는 길목인데 사실 개성공단 하면 생각나는 게요. 문재인 정부 당시였습니다. 지난 2020년 당시 북한은 개성공단 안에 있었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갑자기 폭파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예정대로 북한과 통화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국적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는 무능한 남조선 당국자들에 의하여 오늘날 쓸모없는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남조선 당국의 파렴치하고 무분별한 태도와 대응은 우리의 보다 강경한 보복 계획들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4년 전 저 북한의 도발 깜짝 놀랐는데 종합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김민석 대변인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경의선 철교 뜯어낸다. 그리고 옆에 지뢰 설치한다. 개성공단 내에서 다른 물건 판다. 그리고 실제로 저기 보면 당시의 영상으로도 봤습니다만 갑자기 북한의 도발로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그럼 이제 앞으로 개성공단 내에 여러 남쪽, 우리 쪽의 흔적은 하나도 없는 셈이 되는 겁니까? 네, 저희 행적은 사실상 없는 것이고 북한은 오히려 중국과 함께 일부 지원을 받아서 개성공단을 활용해서 생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거기 안에 뭐 밥솥도 북한이 개량해서 팔고 개성공단 내에서 탔던 뭐 버스들이나 여러 뭐 집기류들도 다 그냥 개성으로 시내로 흘러갔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실 거기 안에는 약 5만 명 정도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생활 집기들이 있었겠습니까? 예. 당연히 수송수단인 버스도 있었죠. 다 이 대한민국에서 보낸 것인데 그게 다 지금 다 뜯기거나 일부 개성 시내 또는 북한 내부에 흘러들어서 재활용되고 있다. 그런 있습니다. 상징의 이후로 경의선 철교까지 지금 기둥만 남은 채 조금씩 흔적이 없어지고 있다. 아무래도 최근에 한반도 위기 상황 그리고 이틀 전 대통령의 메시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해봐야 되겠죠? 이현정 의원님. 네. 그제였습니다. 북한의 핵 사용을 기도하는 날은 정권 종말의 날. 그 이후에
어제 노동신문이 뭐라 그랬냐면 어떤 세력이든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소멸될 것이다. 기도 종말, 기도 소멸 메시들이 강대강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마 촉각을 곤두세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군의 날에 처음으로 이제 공개되는 게 바로 현무5거든요. 예.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헤즈볼라를 공격을 하면서 예. 굉장히 많은 이 벙커버스터를 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벙커버스터보다도 이 현무5 한 기가 있으면 사실 똑같은 효과를 노리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김정은이 주로 이제 1인 위급 상황이 생기면 주로 지하에,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지하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거기를 겨냥한 현무5를 우리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한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위용, 특히 또 미국에서는 B-1B가 이 국군의 날에 이제 이 상공을 날아갔습니다. 특히 예. 이 B-1B 같은 경우는 죽음의 백조라고 알려져 있죠. 특히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고 있고, 특히 북한에 몰래 실제로 북한 풍계리까지도 비행했던 그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떤 위력을 쌓아지고, 특히 그날 전략사령부가 처음으로 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게. 즉 미국과 한국군 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 전략사령부가 새롭게 만들어진 예.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어떤 반발이나 공세 이걸 취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이신 이제 김민석 대변인께 질문 하나 드릴 게 뭐냐면 아까 노동신문도 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미국의 허세성 무력 시위 노름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전략 폭격기 B-1B가 2시간 걸려서 미 텍사스에서 서울 상공으로 날아왔기 때문에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반응들이 아무래도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종말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현무5를 공개한 것, 이런 것들이 북한 김정은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매우 무서웠을 겁니다. 겁이 났을 겁니다. 예. 사실은 윤 대통령이 저 말을 한 것은 김정은을 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김정은을 하여금 함부로 핵을 사용할 생각하지 말라. 꿈에도 꾸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꿈을 꾸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저 B-1B나 또는 F-35 전투기 이런데 전술 핵무기를 치러갈 수 있습니다. 예. 하면은 그 김정은이가 어디 있는지를 되게 알기 때문에 예. 명확하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수뇌부를 제거할 수 있다. 예. 이런 경고 차원인 것이죠. 예. 하물며 우리 현무5 저것도 같은 효과를 낼 수, 핵무기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예. 김정은의 지휘벙커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특히 이 현무5도 하지만 한미동맹 군사동맹 상징 이제 B-1B 전략 폭격기 날아왔을 때 우리 F-15K가 그 편대가 이제 호위한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쨌든 공군력이 떨어지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염두에 둘 만한 우리의 군사적 행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북한으로서는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B-1B 전략 폭격기가 들어오는 거를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스텔스 폭격이기 때문에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 진보 보수 이런 부분도 네. 여러 가지 염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된 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그리고 개성공단에 대한 이제 실체가 없어지는 점점 흔적이 없어지는 데다 경선 철교까지 뜯었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는 이게 문재인 정부의 대북 퍼주기 정책의 결과가 결국 이거냐 이런 비판도 전 정부를 향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전 정권과 현 정권에 대해서의 명확한 어떤 대북 정책의 차이에서 나오는 북한의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미 대선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와 해리슨의 그 대선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북한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건지에 대해서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결국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자는 겁니다. 해리슨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북한은 대한민국과 아주 극렬한 대치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만 핵 협상에 대해서 좋은 포지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예.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나마 뭔가 연결고리를 하기 위한 조금 햇볕 정책에 가까운 어떤 남북 관계를 이어갔다면 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일단은 힘으로 예를 들면 그 통일 독트린 있지 않습니까? 흡수 통일은 결국에 힘으로 눌러서 통일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강대강으로 가자는 입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자체는 지금 미 대선과 지금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굳이 연결고리를 남겨둘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중요한 건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의선 철교까지 뜯은 모습이 저 항공사진에 포착이 됐고